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재밌지? 아이, 뭐든지 일은 재밌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일 되게 많다? 선생님 이제 강연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오전에는 대전, 오후에는 부산, 그리고 저녁에는 수원, 이렇게 한반도를 이렇게 대한민국 한 바퀴 빙 돌아서 와요, 하루에. 예. 진짜 갔다 오면 그럼 녹초야. 갈 때마다 또 사인 다 해주잖아. 이렇게 다 사인. 그 책에다가 한능컴 요즘 책 많이 갖고 오더라. 한능컴만 쫙 이렇게 사인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예, 너무 재밌어요. 특히 우리 초등 별님들 만날 때 너무 행복해. 아우, 너무 예뻐. 그리고 너무너무 참 파릇파릇해요. 예. 오히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더 그 기운을 받고 오는 것 같기도 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되게 행복한 사람인 게 뭐냐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행복해요. 선생님 지금 뭐 이거 돈 한 푼 안 받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뭐 물론 이거 돈 받으면 저 돈 많이 벌겠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어떤 그 턱 없이, 예, 돈이라고 하는 턱 없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게 오히려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복한 일을 하십시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배울까요? 자, 오늘은 이제 고려의 대외 항쟁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거 뭐냐면 제가 전시회 설명드렸지만 이 고려는요 외침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외적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쳐들어와요. 보세요. 고려 500년이라 그랬잖아. 10세기, 11세기에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거란족이 쳐들어와요. 12세기에는 여진족이 쳐들어와요. 14세기에는 몽골족이 쳐들어와요. 14세기에는 홍건족과 왜구가 쳐들어와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난 이 시대에 살았던 분들, 우리 선조들, 너무 참 안쓰러워요. 예,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버텼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전쟁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반만년 역사에 진짜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무슨 뭐 요즘 살기 힘들어요. 역사 공부해봐. 지금 이 시대보다 살기 좋은 시대 없었어. 역사 이래 가장 지금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반만년에서 제일 잘 사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배부른 소리야, 배부른 소리. 옛날 선조들 이렇게 얼마 50에는 왔는데 우리들이 지금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네 이놈! 딱! 아마 그러실 거야. 혼날 거야. 예.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외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 고려 500년이잖아요. 항상 제가 큰 숲을 좀 먼저 보라고 그랬는데, 고려 500년을 어떻게 시기 구분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왜 21살인가? 20살 되면 왜 성년식 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잖아. 그죠? 성년식이라는 게 있다? 똑같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야. 어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나라가 돼요. 고려 500년.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들 조선이 좀 더 쉬우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 500년이잖아요. 조선 500년을 두 시기로 딱 나눌 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라 그래요. 전기와 후기라고 그러는데 앞뒤란 얘기예요. 그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그 분기점을 일반적으로 언제로 보냐면 이러고 있을 수 없다. 이러구이. 선생님들 이런 거 할 때마다 민망해요. 이러구이.
이러고 바로 임진왜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조선 전기.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임진왜란까지를 조선 전기. 그다음에 임진왜란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를 조선 후기. 그래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분기점이 임진왜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도 고려 전기와 후기로 500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그 분기점이 뭐냐?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면 고려는 문관에 관을 쓴 자는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야! 바로 이런 연기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1170년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 무신정변. 그러니까 문신들을 죽이고 권력을 빼앗아가는 그 사건. 이게 1170년 무신정변인데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요거 항상 큰 숲을 보고 거기다 이게 배치를 해야 되거든. 오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호족 시대, 이 문벌 시대, 요게 지금 무신 정권 이전이잖아요. 무신 정권 이전이니까 여기는 우리 고려 전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입니다. 다시 태조 왕건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때 거란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이 거란족은 저쪽 그 몽골 그 아래쪽에 있었던 그런 민족인데요. 이 거란이 어떤 나라냐? 바로 우리의 발해를 멸망시켰던 그 민족입니다. 발해를 멸망시켰던 게 이 거란족이에요. 거란족. 그 거란족에서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웠다 하니, 야, 우리랑 좀 이렇게 친하게 한번 지내봐. 우리가 좀 되게 좋은 거 보내줄게. 라고 해서 낙타를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왜 중국에서 왜 판다 있죠. 판다 있죠. 판다곰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낙타를 보내준 거야. 그런데 그때 태조 왕건이 이 발해 유민들을 다 또 흡수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낙타를 보낸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부교에서 그 낙타들을 다 걸어놓고요. 굶어 죽여요. 야, 그 낙타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소리, 낙타 소리가 엄청나대요. 완전히 거의, 장난 아니래요. 그게, 한번 생각해봐요. 중국에서 판다를 50마리를 보냈어. 50마리를 보냈는데, 그 판다를 한남대교에 다 묶어두고 굶어 죽인 거야. 이거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와, 이건 엄청난 외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만큼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였죠. 결국 몇십 년 뒤에 결국 어쭈 이것 봐라 라고 해서 거란이 쳐들어 오게 됩니다. 자, 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실 없었어요. 거란이 너무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밀고 오니까 저들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주고 빨리 그냥 이 싸움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했었죠. 근데 그때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 이 서희가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거란과 어떻게 싸울지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항복하자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가 얼마나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아시는 분이야. 역사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야. 역사를. 그래서 서희가 직접 당신들이 그렇다면 내가 직접 거란 적진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오겠소. 라고 해가지고요. 서희가 소손룡을 만나러 갑니다. 이 거란 장사 소손룡이었거든요. 직접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가니까 이 소손룡이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먼저 너 인사부터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부터 해라. 나한테 절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선제압이지. 그때 서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서희 대단합니다. 예, 사실 강대국이에요. 지금 거란 쪽이. 강대국이 지금 밀고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 비위도 좀 맞추고 그래야 되는데 서희가 그럽니다. 아니 너도 한 나라의 장수고 나도 한 나라의 장수인데 왜 내가 너한테 절을 하느냐? 너와 나는 동격이다. 나 안 해.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들어 넣어버려요. 그럼 당황한 거야. 아니 뭐야 쟤 왜 저래? 아니 고분고분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소손영이 달래죠. 알았어, 이렇게 와서 얘기 좀 하자. 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외교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거거든요. 결국 소손영과 서희가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 테이블에 앉습니다. 자,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소손영이 막 돌라돌라 얘기해요. 우리가 쳐들어온 이유를 막 얘기해요. 근데 외교는 여러분들 원래 이 카드를 내놓질 않아요. 근데 서희가 가만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소손영이 이런 얘기를 하네. 야, 너희 말이야. 너희 원래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이게 원래 옛날에 여기 고구려. 우리가 지금 고구려 발해 이게 멸망시켰으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가 차지하고 있어. 그거 내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서희가 얘기하는 것이죠. 뭔 소리야 너.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야 고려. 이 고려가 어디서 나온 건데. 고구려에서 나온 이름이야.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어. 그러면 너 논리라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 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결국은 이제 이 거란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거란은 지금 고려랑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빨리 고려 항복시키고 고려하고 친한 중국 송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송나라를 치러 가야 돼. 근데 치러 가야 되는데 혹시 송나라와 친한 고려가 거란이 송을 치러 갔을 때 그 후방으로 오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먼저 항복시키고 송나라를 치러 가려고 한 거예요. 그 속셈을 서희가 알아챈 거야. 아니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우리랑 진짜 한판 붙을 거면 빨리 진격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멈춰가지고 시위하고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뭔가가 바로 이 서희한테 간파가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서희가 너희들은 우리가 너희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알겠다. 자, 우리 너희들하고 좋은 관계 맺을게. 근데 조건이 있다. 너희 나라에 가기 전에 그 길목에 강동 육주라고 있는데 이 강동 육주를 지금 여진족 애들이 또 다른 이제 민족, 이제 만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인데 여진족이 여기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차지해야 되겠다. 이걸 너희들이 인정해 준다면 너희들한테 가서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강동육주 너희들이 그럼 관리해?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서희와 소손영 담판에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고려가 강동육주를 확보하게 됩니다. 대박. 우와. 이야,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러면 싸우고. 아니, 지금, 가만있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는데, 침략당한 고려가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거란 땅을 확보한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이야, 여러분, 고려 외교가 이래요. 예. 여러분, 이 서희는요, 혹시 이 중에서 외교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 외교관 청사에 가보세요. 그럼 서희 동상이 있어요. 예. 그만큼 이 외교관에서는 정말 조상이야, 조상. 예, 서희.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교는. 그래가지고 강동 육주를 확보해. 이 강동 육주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이 강동 육주 나중에 계속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가 약속을 안 지켜요. 분명히 왕이 직접 가서 너희들하고 좀 좋은 관계 하겠다는데 왕이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뭐 아파서 안 가고 뭐 일이 있어서 안 가고 나라가 복잡해서 안 가고 뭐 가진 핑계를 대면서 안 가요. 예. 그러니까 거란이 열받은 거야. 뭐야 이거? 라고 했는데 마침 이
고려 내부에서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강조의 변. 변은 응아가 아니고요. 예, 강조, 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가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갈아쳤어요. 왕을 갈아치니까 거란에서 그걸 빌미로 야 너희들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왕을 갈아쳐? 라고 해서 언젠가 뭐 혼을 좀 내주려고 했거든.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2차 침입. 근데 이때 양규. 이 양규 장군이 정말 이 거란에 맞서가지고 정말 감동적으로 싸워요. 나중에 그 양규가 이 거란과 맞서 싸울 때 화살을 맞는데 그 화살이 그 양규 장군을 고슴도치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모든 온몸에 화살을 맞으면서 전사할 정도로 아주 끝까지 이 거란족을 아주 괴롭혔던 2차 침략 때의 그 영웅이 바로 양규. 양규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 양규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뭐 알았어 왕이 그러면 저 화친할 테니까 가라고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안 가. 고려 약속 안 지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지간에 약속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친구 좋은 친구 나쁜 친구야. 나쁜 친구야. 나쁜 친구 이런 친구 사귀면 안 돼. 예, 만약에 고려라는 친구가 있어. 고려 나쁜 친구야. 사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앞에서 성왕, 진흥왕, 관산성 전투 이야기할 때 외교는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외교는 무조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외교는 그래서 얄밉게 하는 거예요. 예. 친구와 친구의 어떤 그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고려는 끝까지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거란이 열받은 거야. 이것들이 진짜 하고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쳐들어와요. 자, 이때 등장했던 인물 바로 강감찬. 이 강감찬이 이 귀주에서 정말 정말 쓸어버립니다. 이 거란을요. 진짜 쓸어버립니다. 이때 왔던 이 거란 그 병사들이 자신의 무기를 챙기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막 정신없이 도망가느라고 바빴대요. 그만큼 이 귀주가 어디예요? 강동 6주 중에 하나거든. 예? 그래서 이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서희, 양규, 강감찬. 이게 진짜 이 거란 침략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그런 인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게 막 쳐들어오니까 야 이거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들을 막아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대장경.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성경이죠, 성경. 기독교로 보면 성경. 초조는 뭐냐면 처음 제작한 대장경. 그래서 초조대장경이라는 걸 이때 만듭니다. 근데 이 초조대장경이 나중에 몽골이 또 쳐들어와요. 그때 이게 불타버려요. 그래서 그때 다시 만든 게 다시 만들었다. 제조대장경. 이 제조대장경을 우리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네, 만든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리장성 세워요. 북쪽, 북계 알죠? 여러분 양계 알죠? 북계, 동계, 그 북계 쪽에다가 천리장성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리장성은 두 번 나와요. 고구려 천리장성. 왜 당나라 막으려고 세웠던 연개소문, 그 정변 당시에 세웠던 게 그 천리장성 아니겠습니까? 만주 쪽에. 근데 요거는 한반도 고대의 천리장성 고려 때 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성을 또 축조해. 나성은 뭐냐면 개경 그 둘레를 또 감싸고 있는 그런 성을 축조하면서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고 노력했죠. 자, 정말 그 엄청난 거란 군대가 그냥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려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는 치열한 외교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강동 6주를 확보하고 그들을 또 군사력으로 혼내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 거예요. 야, 고려 멋있다! 고려 멋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려 초기에 거란 침입을 좀 물리치면서 안정화되는 듯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문벌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왜 고려가 호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그 침략도 물리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문벌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되는데 좀 더 안정화된 거지.
근데 이때는 또 누가 쳐들어오면 여진이 또 쳐들어와요. 뭐야. 여진족은 좀 만주 쪽. 이 만주 쪽에 있었던 민족인데요. 그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윤관이라는 분이 이 여진족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내가 좀 혼을 좀 내줘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여진족은 이게 말 타고 와. 말 타고. 그래? 그럼 우리 이 말 탈 기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이 기병, 말을 타는 그 기병을 중심으로 그들을 혼 좀 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건의를 해요. 별무반을 만들겠습니다. 별무반을 만들겠습니다.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돼요. 신기군, 뭐 신이 내린 기병. 예. 이게 기병이에요. 기병. 말 타는 거. 보병은 이제 걷는 거죠. 신보군. 항마군은 스님들. 예, 마귀를 항복시키는 부대라는 얘기죠. 스님들로 구성된 신기, 신보, 항마군. 이렇게 해서 별무반을 구성합니다. 이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아주 혼을 내주죠. 그러면서 영토도 넓혀요. 바로 동북 구성. 와, 진짜 고려분들 대단해. 막 영토도 막 넓혀. 거란 쳐들어왔을 때는 서희가 강동육주, 예, 외교를 통해 가지고 강동육주 영토 넓혔잖아요. 그런데 여진 쳐들어올 때 윤관이 또 별무반 이끌고 가가지고 혼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동북 구성을 또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와, 대단해. 그런데 이 여진이 점점 힘이 세져요. 이렇게 동북 구성을 뺏긴 당시만 해도 여진이 좀 힘이 좀 약했던 거야. 근데 점점 힘이 세지는 거야. 점점 힘이 세지면서 또 쳐들어와. 근데 이때는 여진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당시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이자겸, 김부식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이자겸은 여러분들 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왕의 장인, 예, 왕의 장인이자 그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자겸은 누구랑 결혼한 거야? 왕의 외할아버지. 예, 바로 이모랑 결혼한 겁니다. 고려 왕실 내부에서는 가족들끼리 결혼을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는데, 이자겸이 그렇게 하면서 힘을 막 엄청, 딸들이 다 왕들과 결혼을 해요. 이거 얼마나 파워가 세겠어. 나중에는 내가 왕이 돼볼까? 라고 해서 난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자겸의 난이라는 것이죠. 결국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부식. 김부식 누굽니까? 그러면 삼국사기.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의 저자. 그러니까 김부식 아니겠습니까? 이 김부식. 뭐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인물들이 이제 여진족하고 그만 싸우자. 그냥 그들을 섬기겠다. 사대하겠다. 사대는 뭐냐면 섬길 사자 대, 큰 대자, 큰 나라를 섬기는 거 이거 하겠다. 이제 아예 그만 싸우고 그냥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자 무슨 소리라고 하면서 묘청이란 스님이 이런 개경, 고려의 수도가 개경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4대 유약하고 아주 그냥 나약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개경 세력들 문제 있다 이거. 이 이유는 개경의 기운이 이제 끝났기 때문이다. 자, 새로운 기운이 뻗치고 있는 곳 바로 평양, 서경 그곳으로 도읍을 옮깁시다 라고 해서 서경 천도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우리는 금과 싸울 거야. 금을 정벌하자. 금한테 사대라자고 웃겨. 금을 정벌하자 라고 해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 개경 세력이었던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됩니다. 어쨌건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역사학자 신채호는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경파와 서경파의 싸움 또는 유교 세력과 불교 세력의 싸움 또는 사대주의와 뭔가 어떤 그 독립적인 어떤 노선을 관련한 그 세력과의 어떤 싸움, 이 싸움에서 결국 묘청이 패했다. 묘청이 패했다. 그러면서 이후 역사가 나약한 역사로 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조선시대까지 이어졌고 이게 일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조선 역사 1000년의 제일 큰 사건, 제일 대사건. 예, 조선 역사 1000년의 제일 대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장님이 내가 왕이 되겠어! 라고 지금 막 쿠데타를 일으키려고도 하고, 도읍을 옮깁시다! 라고 묘초의 성균천동운동. 이 문벌시대.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막 여기서 저기서 막 그냥, 예? 막판에 오니까 이제 막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특히 이 문벌들이 무신들을 또 무시해요. 군인들을 무시하는 거야. 무신들. 군인들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썩었죠. 싸우죠. 뭐 거기다가 그냥 힘 막 들어가서 무신들 무시하죠. 결국 무신들 중에서 이의방, 이고, 정중부 이런 군인들. 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문신의 관을 쓴 자는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베어버려라. 이게 바로 무신정변.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결국 와르르르르르 이 문벌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그 무신정변이 벌어지는 그 배경에 또 스토리가 있어요. 아, 이 스토리가 뭐냐면 우선 여러분 이 김부식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김돈중이라고 있거든요. 그 김돈중이 그 무신정변 일으킨 사람 누구예요? 실세, 실력자 정중부가 있거든요. 그 정중부가 이 수염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수염 이거 관리해야 되거든요. 진짜 정성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아이고 이거 수염 근사한데요? 헤잇! 어떻게 했을까? 촛불로 태워버려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신들이 무시당하는 거야. 무신들이 무시당했다니까. 무신들이 무시당했다니까. 게다가 이 왕하고 그 보현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놀러 가고 있었거든요. 무신들은 또 이제 그 문신들 호위하고 있었죠. 호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다가 보니까 좀 이제 오락에 좀 즐기고 싶었나 봐. 그래서 왕이 야 무신들 너 나와가지고 격투기 좀 한번 해봐. 이거 수바키라 그래요. 격투기 좀 한번 해봐. 근데 그때 아주 연로한 나이가 많은 이소응이라는 그 무신 군인과 아주 젊은 군인이 맞붙었는데 아유 이게 되겠니 이게 싸움이. 결국 그 나이 많은 그 군인 이소응이 결국 이렇게 도망칩니다. 그때 아주 직급이 낮은 한뢰라고 하는 문신이 그 도망가고 있는 자기보다 직급이 높아요. 무신 직급이 높아요. 그 한뢰가 이송의 뺨을 때려요. 야! 너 도망가고 야! 아니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뺨을 때리는 게 말이 돼? 이게 얼마나 무신들이 무시당하고 있냐고. 예, 결국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 이게 바로 무신정변. 이러면서 고려 전기가 막을 내리고 무신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